사실은 오늘 김윤 국회의원님이 전체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아드님 결혼식을 저희하고 이렇게 좀 활동을 하셔갖고 못 오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급하게 이 발제를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책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써 있지만 이 책대로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국가가 체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지만 최근에 발달장애인들이 3년간 24건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발달장애 24시간 서비스 구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뭐 속된 말로 상여도 메고 저희가 이제 또 추모제도 하고 이러면서 발달장애인 서비스 구축을 하고 있어요. 정신장애는 사실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있지만 이런 것이 이슈화돼서 정부로부터 정책을 끌어내지를 못해요. 근데 발달장애는 이거를 기회로 삼고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떤 정부의 서비스 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활용을 잘합니다. 그래서 최근 2020년에는 10건, 23년에 10건, 24년 5월 기준 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모가 발달장애인을 살해한 사건이나 발달장애인 딸을 숨지게 한 거나 최근에 청주의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다 사망한 사건 기사로 보셨죠. 그 나머지 돈 갖고 장례를 쳐다라.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추모제가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지금 발달장애 24시간 서비스 구축하라 그러고 정부의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면서 발달장애인은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어요. 이게 일회성 말이 아니라 발달장애는 5년이고 10년이고 이거 이루어질 때까지 얘기해요. 정신장애는 그렇지 않아요. 정신장애는 그냥 말은 열심히 하지만은 그 다음 이루어지는 행동이 없어요. 일관성 있게 쭉 하는 게 없어요. 한번 말하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은평구에 강의 갔을 때도 관심을 갖다가 2, 3일 있으면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려요. 서비스 구축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달장애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에는 체중증 발달장애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중증장애인 어머님들은 활동지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를 지금 체중증으로 저희는 개념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엄마들이 복지부하고 이제 그걸 맞추고 있는데 각종 서비스 기관에서 정말 힘든 애들로 배제가 되고 있어요. 거절을 당해요. 그러면 사실은 복지 서비스가 실질적으로는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활동적 서비스도 중증 장애인 우선이에요. 그런데 정말 힘든 애들은 서비스를 못 받아요. 현장에서는. 다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되는 활동적 서비스사들은 기왕이면 높은 급여에다가 보기 쉬운 사람을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활동 지원사들을 나무랄 수는 없어요. 국가가 이 제도 자체를 운영하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중증 장애인 가족들은 가족이 오롯이 돌보면서도 경제적인 도움을 하나도 못 받고 그리고 경제 활동을 전혀 못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고령화가 되면 빈곤화가 될 수밖에 없고 빈곤화가 되면 결국은 우울증도 심해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정부는 원론적인 얘기만 해요.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이게 아니다. 그러면 활동전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하게 하면 여기에 대한 경제 활동을 못하는 것에 대한 제가 뒤에서도 말했지만 장애인 가족급여를 도입을 해야죠. 부모급여 도입한지 알고 계시죠?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 장애인 가족급여를 도입을 해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돌봄의 한계에 도달하고 이게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살아갈 희망을 잃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어머님들 지금 아이들 데리고 오고 저한테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가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못 온다. 그래서 오셔도 된다. 우리 애들 특성을 아니까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어렵게 애들 버티고 있잖아. 몇 애들 와서. 응? 그런데 이걸 그냥 과연 정부가 제도 취지만 갖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가?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복지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 가구 59.8%가 소위 하는 1 내지 2분기점에 해당하고 36.7%가 우울하거나 불안 증상을 보이고요. 이 그 조사 결과에서 보면 35%가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실제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걸 지금 저희 부모에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저희가 여러 서비스 문제 지금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죽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고령화와 경제적 빈곤과 우울증이 이제 같이 맞아 떨어지면 그야말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러기 전에 서비스를 구축해서 이 가족들을 살려야죠. 죽게 내비두면 안 되죠. 어, 그래서 체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우울 정도를 경기도가 2023년에 조사를 했어요. 한 1,500명을 대상으로. 그거 봤을 때 심한 수준이 42%고요. 보통 수준이 32.7%고 얼핏 봐도 73%, 4%가 우울 수준에 돼 있고 경미한 수준까지 하면 거의 뭐 87, 8? 이 정도로 다들 우울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맞아떨어지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거죠. 정부가 이런 자료를 무시하면 안 되죠. 원칙만 갖고 얘기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급여가 코로나 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도전적인 행동이 심한 애들이 밖에 나갈 수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가족 급여를 그때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종료된다고 했는데 저희 한국발달장애인 부모회에서 집중적인 민원을 제기를 해서 3월을 10월을 연장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의 제도 개선이 맞아떨어져서 지금 5월 28일 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2년 다시 유예하는 것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전면 풀 건가 부작용이 나타나면 다시 원상복귀로 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아마 열었던 것은 닫지는 못할 거라고 저희는 추정을 해요. 닫은다면 장애인 가족급여라든지 다른 대안을 내놓고 닫아야죠. 그래서 거의 이게 이제 어떤 시기로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 포커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족급여를 하려고 할 때 그 이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까다롭게 있고요. 매월 가정방 방문을 이해시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민원 제기를 했어요. 일반 활동 지원사들 제가 초창기 애들 어렸을 때 썼잖아요. 가정방문 하나도 안 와요. 활동 지원사가 부정수급을 어쩐지 하나도 저기 뭐야 조사하지 않아요. 복지부가 가족이 부정수급을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활동 지원사 부정수급이 엄청나요. 이분들이 추가로 공짜 시간을 주지 않으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안 하고 가요. 복지부 다 알아요. 복지부 제가 다 민원 넣었어요. 알고 있어요. 감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이렇게 24시간 힘들게 돌보고 있는 가족들은 50%다. 가족이 부정수급을 했으니까 못한다? 그러면 활동지원사들 부정수급 하니까 이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죠. 그렇잖아요. 이율 배반 있잖아요. 활동지원사들 부정수급 다 알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자, 그래서 급여량을 50% 삭감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제가 복지부에다 민원을 했어요. 그렇다면 50% 삭감에 대한 것은 국제법 기준과 우리나라의 어떤 직업재활이라든지 직업재활법이나 헌법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이런 거 모든 것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복지부 고시를 설명을 해라 그랬어요. 답변 못해요.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50%를 삭감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장 3호 다목에 가족이 활동지원 급여를 적용하는 경우 50% 삭감을 한다라는 이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직업선택을 하는 헌법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렇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그게 되는 건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활동지원 급여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월급이 속된 말하면 월급을 많이 받은 대로 활동지원사가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신적 장애인들,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급여 기간이 적어요. 평균 뒤에 나오겠지만 옳는 게 100시간이에요. 그럼 50% 하면 55만 원밖에 안 돼요. 어느 부모가 55만 원을 받고 일반 직장 다니지 이것 때문에 목을 매겠어요? 자식이니까지.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자격증 한 17개 있어요. 그 민간 자격증이나 해서. 제가 나가면 100만 원 못 가요? 제가 전공이 영어입니다. 가서 과외 하나만 해도 그렇게 받아요. 근데 돈 때문에 제가 이거 할까요? 여러분들 가족 활동 지원 하시는 분이 돈 때문에요? 활동지원사한테 불안해서 못 맡겨요.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어떤 경우는 때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가 지금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을 보면 발달장애 아이들이 평균 90시간이에요. 90시간에 50%면 85시간. 4대 보험 때문에 시간당 11,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55만 원 정도 돼요.
최대 발현에 밥도 못 먹고 대소변도 못 보고 거의 와상 상태에 비슷하게 준하는 경우가 발달 장애인들이 11구간 최대 140시간 심지어까지 하면 200시간 정도 돼요. 이거밖에 못 받아요. 그래봤자 50% 하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가고 외벌이로 살면 장애인 가족은 빈곤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장애위험별 급여 변동량을 보면 자폐성 장애는 이게 지금 조사표가 바뀌기 전에 종합조사표로 바뀌기 전에 평균 95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늘어나게 바뀐 게 지금 107시간이야 현재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거의 50%는 103시간, 53시간 정도 되죠, 대충. 그래서 50% 급여와 100%의 급여시 소득 비교를 하면 50%일 때는 100시간은 평균 55만 원이에요. 요즘 한 달 55만 원 받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최저시급도 보면 200 몇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데. 220만 원 정도 된가? 최저시급이? 그러면 최저시급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최저시급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급여를 갖고 와서 일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잖아요. 정부가 법으로 최저시급을 줘야 된다고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왜 가족활동지원사는 정부 스스로 최저시급의 4분의 1도 안 되는 급여를 주면서 일을 하라고 합니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가족이니까 이건 직업이 아니고 공개를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내 자식은 남한테 맡기고 다른 활동지원사로 일을 해요. 이건 웃기는 아이러니죠, 정책이. 대안이 있어야죠. 그래서 현 종합조사표의 문제점은 정신적 장애인들이 굉장히 서비스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이 조사표 자체가. 그래서 신체 장애인 중심으로 돼 있고 정신적 장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사표로서 낮은 점수를 받아요. 낮은 점수는 낮은 급여량을 받아요. 낮은 급여량은 실질적으로 현금 지원성의 이 제도에서 낮은 돈을 받아요. 이 낮은 돈은 결국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기피하게 돼요. 돈 많은 데로 가니까. 그래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활동지원 서비스 노동 강도에 비해서 낮은 서비스 급여라고 하면 낮은 임금으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고요. 정신장애인도 서비스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돌봄이 전적으로 가족이 돌보고 있고 사실 통계에도 나왔지만 75% 이상이 가족이 다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써놨지만 웃지 못할 일로 정부가 이것을 허용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예산이 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퍼센트는 사실 얼마 안 돼요. 제가 그 통계를 지금 갑자기 쓰면서 못 찾아놨는데 얼마 안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다 가족 지원으로 안 될 경우 쓰면 그 막대한 예산 때문에도 허용을 안 한다는 얘기를 웃지 못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종합조사표를 개정하는 방향은 제가 이쪽에서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신체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종합조사표를 이원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신적 장애는 거기 특성에 맞는 점수를 줘야 된다.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신체장애는 이동만 못해도 54점 준다 그랬잖아요. 자, 환청, 뭐 망상, 뭐 환심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아시죠, 다들? 4점이야, 4점. 그런데 종합조사표 할 때 우리가 처음에 개정 1안이 있고 개정 2안이 있었어요. 개정 2안에는 환청 뭐 망상이 8점인가? 제가 지금 아는데 이게 2안에 4점으로 갔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거 만드는 데에 정신적 장애, 정신장애과 관련되는 목소리 내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조사표를 만들 때 신체장애인 중심의 전문가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나 얘기할 때 도대체 장애 특성을 알고 종합조사표를 만들었는지 이분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참 심히 우려스럽다고 제가 써놨어요. 저도 홍선미 교수님하고 같이 2월인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활동적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토론자로 나가서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이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발달장애는 돌발행동, 공격행동, 자해 이게 성격이랑 8점밖에 안 줘요. 학년기를 조금 더 주는데 장애의 주 특성에 대한 것은 54점을 줘야 돼요. 신체 장애가 이동을 못하면 54점 주는 것처럼. 그다음 환청, 환각, 환청, 망상 이것도 사실은 각각 54점을 줘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이 점수 배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정신장애인들은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이 굉장히 낮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부모님들이 민원을 놓고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지. 제가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학생 아니라고. 왜 여기저기 강의만 듣고 다니세요? 강의만 들을 게 아니라 바꿔야죠. 제가 이런 말 하기도 좀 민망하긴 한데 매번 해도 안 들으니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자식 돌보니까, 괜찮겠죠? 여러분 죽으면 어떡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밥 해줄 거예요? 활동지원 서비스가 가장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녀들 죽고 나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병원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들어오면 여러분 죽어도 이분들이 잘 관리하면은 살 수 있어요. 정신장애는. 제가 특성을 봤을 때. 그런데 다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죽고 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자식들. 제가 이번에 민원을 5월 28일 시행령 개정되기 전에 집중 민원을 넣어서 정신장애도 좀 들어가게 해라. 아무도 민원 안 넣었어요. 속된 말로 하면 복지부가 봤을 때 니네는 그렇게 받아도 싸. 니네는 그렇게 대접 받아도 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울 상태는 최대 4점밖에 안 돼요. 조울의 상태도 아시죠? 얼마나 심각한지 4점 줘요. 어떻게 서비스를 받습니까? 그래서 활동조사 직계가족 돌봄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제가 뜻이 맞은 사람은 사실 크라우드 펀딩처럼 해서 지금 이거 우리 발달 어머님들 다 후원하신 돈으로 하신 거거든요. 이 토론에 430만 원 후원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답답한 것은 우리가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직계가족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그러면 가족들이 부모를 학대하고 돈을 빼먹을까 봐 어떻게 허용합니까? 말이 안 되죠. 활동지원사는 가족이 돌보면 학대하고 뭐 한다, 허용 못 한다? 사실 웃기는 얘기죠. 그러면 부모의 자녀급여는 왜 허용합니까? 부모는 자녀를 그러면 학대하지 않을까요? 부작용으로 보면 우리 애들 뭐 때려 죽이고 뭐 죽이고 많죠. 어떻게 자녀급여를 줘요?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왜 유독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만 이것을 허용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건 차별이죠. 그렇다면 대안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그래서 네? 데모를 한번 하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처럼 활동지원 서비스도 장애인도 기간 제한 없이 조건 없이 뭐 체중증이고 강혜준이가 잠깐만요. 체중증이고 뭐 어쩌고 이거 필요 없어요. 노인 장기요양 그냥 다 해줘요. 가족이 요양보험사하면 다 해줘요. 그냥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활동지원사도 가족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도 하면 하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장애인을 이렇게 속된 말로 조건을 많이 겁니까? 자, 그래서 기간 제한 없이 조건 없이 가족 요양보호사가 부모 돌봄을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이것을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2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런 거 없이 지금 유예가 됐지만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전면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든 가정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지를 모르겠어. 이것이 제도적인 의미를 갖고 이것을 허용을 하지 않는다면 대안이 있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제도의 취지가 자립의 목적이고 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것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해당이 돼요. 서비스를 이용을 못하는 정말 중증 최중증은 여기서 완전히 제외돼요. 이분들을 위한 제도였는데 이분들은 다 장애인 당사자가 집에 있으면서 자립도 못하고요. 부모들이 이 돌봄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가중돼서 세월이 갈수록 고령화가 될수록 빈곤화가 될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돌봄의 제도,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이러이러한 취지니까 안 된다. 웃기는 거예요, 정말. 자, 그래서 생활고로 인한 장애인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말만 뭐 이게 안 된다, 뭐 다른 대안을 생각, 전부 다 돌봄 서비스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 24시간 최중등 돌봄 서비스가 이번에 모두송 과장이 지역마다 순회하시면서 써라라고 했는데 우리 부모들 사이 일부는 하나만한 제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 24시간 부모 살아있을 때 내 자식 갖다 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24시간 돌봄을 맡기면서 야간에는 그 비용이 또 엄청나요, 시간당. 어마어마한 돈이 사실은 세금이 새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새 나갈 수 있는 돈들을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 복지 서비스 갖고 또 논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그렇다면 장애인 가족들한테 활동 지원 서비스가 가족에게 그 법 취지를 가서 한다 그러면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 주장하세요. 장애인 가족급여를 도입해라. 자, 부모 급여 도입했죠? 영세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줘요. 일세는 50만 원씩 줘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갑자기 발제를 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된 바람에 제가 자료를 다 못 찾았지만 학생들 뭐 돈 주고 청년들 못 주고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장애인은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를 않으면서 법 취지만 얘기하냐고요. 정말 화나요, 이거.
네, 그래서 생활고로 인한 장애인 가정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고 장애인 가족 급여가 도입을 하는 이유가 취업 제한 법령으로 생활고로 고통받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최소한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법에서 법 취지를 갖고 그 장애인 활동 지원이든 정신장애인의 취업 제한을 막았다 치면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급여를 줘야죠. 이 정신장애인들 우리 이제 취업 제한 법령 뭐 20, 뭐 38개 지금 40개도 넘간다고 그러던가? 제가 지금 그것도 이제 그럼 먹고 살 길을 열어줘야죠. 직장을 못 갖게 해놓고 그러면 니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가슴에 울분이 쌓여서 사회적 분노가 돼서 사회적 이슈거리의 어떤 뉴스의 주인공이 되죠. 저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제도가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제도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제도는 어떻게 돼요? 이용자가 편리하고 이용자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인데 이 제도가 시행해 보니까 어떤 폐렴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야. 대안이. 근데 정부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취지만 말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발달장애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정신장애는 표면화가 안 됐을 뿐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탄력적이고 보다 포용적이며 장애 유형별 차별 없이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의의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혼자서 이걸 다 했어요. 섭외부터 책 만들고 뭐 이런 거 플랜카드 이런 거 전부 다 저 혼자 했어요. 발달장애 어머님들이 애로사항 전국에 흩어져 있어서. 그래서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렬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설득됐어요. 설득됐어요. 아주 가족급여, 뭐, 급여까지는 아니라도 하여튼 뭐, 돌봄 수당에 대한 것을, 어,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그 혜택과 같은 것이 적용이 돼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